연구 중에서 코레일이랑 함께 네, 예. 연구를 하고 또 개발도 하고 예, 계신다는데 예, 이거에 예.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예, 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즘에 있는 날씨에 따라가지고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레일이 요즘에 붙어 있습니다. 네. 용접해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시다 보면 KTX 타시면 옛날과 다르게 덜컹거리는 게 없었을 텐데 이게 당연히 붙여놓으면은 더운 날 늘어나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휘어지게 되는데 보통 얘를 강하게 잡고 있어가지고 고정시키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높은 온도가 되면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저희는 센서하고 계측 쪽을 조금 하다 보니까 레일에 있는 온도를 이렇게 측정하고 어디를 측정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이 될지 조금 또 하고요. 최근에는 더 나가서 기상청 데이터를 가지고 레일의 온도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간 빅데이터를 해서 저희가 사실 한 3년,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데이터를 모아놨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놓은 곳이 아마 전국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요. 그거로 이제 저희가 요즘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사실 요즘에 머신러닝이 엄청 좋은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이용해서 기상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레일을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미리 선제적으로 내일 레일 온도가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이 홀에서 알게 되면 좀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특별하게 또 고분자 연구소에 계셨네요. 예, 예. 그게 저희가 네. 아까 필터하고 좀 관련이 좀 있는데요. 아. 제가 원래는 기계공학인데 저희가 만들어진 섬유를 가지고서 만드는 구조물을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필터라는 게 사실 지금도 많이 쓰이는 고어텍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방수특수막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가스가 투과할 수 있고 물은 안 들어가는 막 구조물인데 저희가 이제 대학원 마칠 때 그거 약간 그거를 그거보다 더 나아진 형태의 새로운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어텍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고어텍스는 사실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만들었던 구조물은 거의 한 300%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수성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나노를 하다 보니, 네. 약간 나노 스케일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재료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분자 연구소에서 잠깐 몸담으면서 이제 재료적인 것들 좀 개성하는 것들도 같이 좀 연구했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때 했던 게 지금에 다 도움이 되는 예, 다 그렇습니다. 이력들이네요. 예, 기계만 아니고 네. 요즘에는 워낙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네. 뭐 거의 모든 전기적인 것도 있고 재료적인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특허를 내신 게 굉장히 많은.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와 이게 보행 보조기를 또 특허를 또 내셨어요. 예, 아니 지금 하시는 일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 일에 여기저기 예, 지금 막 하고 계시는데 예. 또 이런 특허도 또 많이 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네. 이제 학부생들하고 같이 했었던 것들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뭐 대학교 교육이 캡스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생활 속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또 대학원생들 저희 연구실의 스타일상 보시면 알겠지만 좀 다양하게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연구실 이름도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조금 두루뭉실하게 정한 게, 하고 싶은 다양한 걸 해보자. 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상태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저희 연구하는 분야와 조금 동떨어졌지만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 보행기 같은 경우는 학부 4학년 친구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네.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고 그래서 또 학생들이 또 특허를 낸 다음에 졸업하면 아시겠지만 나가서 더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연구 참여한 학생들한테 제가 반드시 하는 거는 뭐 바로 하더라도 잘 될 수 있게 뭐 특허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학회에 한번 발표하는 정도의 학부생들한테 기회를 항상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좀 다양한 특허들이나 다양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만들어 아까 섬유 구조물을 가지고 화장품 비슷한 걸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재미난 내용인데 사실 이게 본류는 다 비슷한 데 시작하지만 응용처가 달라진 건데요. 요즘에 지금 이건 피부에 직접 나노섬유를 코팅하는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섬유가 일반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구조나 돈을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 장치는 저희가 만든 게 손바닥만하게 만드는 장비였는데 남섬유를 만들 수 있는 장비인데 저희가 단가도 한 10,000원, 더 20,000원 정도 될 수 있는 스케일로 만드는 것들을 하고 이거는 재료도 바꾸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바꾸게 되면 되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분야가 예를 들면은 뭐 의료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쓰는 데 있어서 되게 이건 원천 특허가 될 수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썼고요. 그래서 그 변리사분도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사무관을 하시다가 내려오고 싶나 그게 처음 특허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열심히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썼었던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나네요. 이 섬유를 만약에 몸에 코팅할 수 있게 되면 좀 기능성은 대단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소방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물에 노출되게 되면 선크림을 발라보면 아시겠지만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런 나노 구조물을 만약에 붙이게 되면 거의 피부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방대원들에 있는 사실 아무래도 그런 UV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면 특수하게 뭐 환자들, 피부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걸 적용할 수 있으면 뭔가 조금 새로운 기능성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더 나가면 혹시나 화장품으로 발전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조금 더 특수한 용도가 더 맞으니까. 예. 이제 나노 기술을 실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되게 관심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실생활적인 측면을 조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노 가공 기술을 활용한 여러 연구들에 대한 또 국내 상황도 있을 거고 국외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예. 이제 국내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뭐 일단은 이 나노라고 하는 파트가 사실 요즘 한 몇 년 정도 전까지 되게 핫한 분야였는데 네네. 제 생각에는 저희 나라에 있는 나노 관련된 또 뭐 마이크로 관련된 연구는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즉 제가 말씀드린 거는 논문들은 사실 되게 좋은 퀄리티의 좋은 논문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라 한다면 이 나노 연구가 진짜 논문을 위한 논문 또는 그런 기술에 의한 기술만 되고 학교에서만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되거나 실제로 쓰이는 일들이 사실 뉴스는 화려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학문적으로는 많이 했지만 좀 실용적인 것들이나 상용적인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해외에 비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연구에 힘입어서 또 앞으로 연구 계획적인 네. 연구라든지 또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저희가 뭐 연구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연구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발류성 구조물을 이용했던 것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나노 스케일에 있는 에멀전이나 되게 조그만 입자를 거르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MIT에 있던 연구진과 같이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했던 거의 다음 버전이 되겠는데 얘는 이제 구조물 더하기 전기장을 이용한 뭐 새로운 방식에 있는 필터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노 스케일에 있는 입자나 아니면은 이온까지도 분리할 수 있는 약간 신기한 필터를 만들었고 결과물이 꽤 좋고 그 유속 같은 것도 기존 대비해서 거의 한 100배에서 10,000배 가까이 올라가는 형태의 결과물을 얻어서 아마도 좋은 결과를 곧 발표할 것 같은데 그 아마도 이 분야에 있는 되게 다른 분야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분들도 되게 큰 관심을 가지 않을까 좀 싶고요. 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들은 내가 나노 기술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자그마하다 보니 환상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용화되거나 상용화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조금 더 쓸 수 있는 나노 기술이나 마이크로 기술을 뭔가 만들면 어떨까 하는 곳에 좀 중점 두고 그쪽을 목표를 두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나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머리가 똑똑한 학생보다는 노력한 사람이 더 성공하게 되고 노력한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즐겁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직업적인 측면인데 이건 뭐 농담이지만 뭐 변호사나 검사는 친구가 행복하고 의사는 보통 가족들이 행복하고
연구자는 자기만 행복하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연구를 하는 아마 대학원생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하게 될 일을 좀 즐겁고 새로운 일을 만든다는 건 사실 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좋은 일이니까 그거를 즐기면서 하면 이제 성과도 얻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얻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도 있고 자기도 행복하게 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즐겁게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